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어, 임대차 3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 갱신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전세 월세도 신고를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 6월 정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냐 하면 신고야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앞으로 특히 이제 결혼하는 자녀나 독립하는 자녀에게 전월세를 얻어줄 경우, 특히 이제 5천만 원 이상 증여를 할 경우 이게 이제 증여 사실이 공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증여세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하지만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일일이 조사를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특히 이제 전세, 고액 전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전월세 신고제를 하면서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미리미리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추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일단 5% 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한 거고요. 기존 세입자만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 세입자를 받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영향을 받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거는 또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실제로 높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원래는 기존 세입자만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꾸 올리죠. 그래서 이제 기존 세입자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전월세 계약 갱신권인데, 이미 기존 계약도 한 번 더 이제 계약 갱신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 갱신권이 있으면 세입자가 더 살고 싶으면 2년을 더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제 전세입자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지금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 대출에는 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 갱신권이 있더라도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고, 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또 주인이나 주인의 직계 존속이 직접 입주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놓은 집을 주인이 팝니다. 그러면 이제 새 주인이 사겠죠. 그러니까 새 주인이 이제 만기돼서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새 주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또 계약갱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는 자꾸 법이 이제 이런 규제를 가하게 되면은 시장은 자꾸 이제 탈법, 편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재 정부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개선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계약 갱신은 해주더라도 집주인이 이제 집에 하자나 무슨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나가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임대차 3법이 당분간 전세 시장은 오히려 불안해질 수도 있고, 당분간은 또 이제 나중엔 안정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크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거죠. 취득세 중과세.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은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수요가 많이 줄 수밖에 없고요. 종부세 중과세. 이거 2, 3주택자들은 사실은 이제 팔 거냐, 양도세를 내고 팔 거냐, 아니면 종부세를 낼 거냐, 이제 당분간은 관망하겠지만은
이 정권이 계속된다면은 사실은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제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앞으로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2주택, 3주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3법과 이런 임대사업자 이제 더 이상 등록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맞물려서 앞으로 전세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더라도 집 사서 전세 놓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뭐 전세금을 올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세 되고, 종부세도 혜택이 없어지거든요. 임대사업자가 없어지면 종부세 혜택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 월세도 뭐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뭐 월세는 그래도 이제 그 임대 수익을 노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사실은 그 전세 시장이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면서 전세 월세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전세 대출을 싸게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 전세 월세화가 이루어지다가 한동안 또 이제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이런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전세는 점진적으로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월세가 없어지진 않겠죠. 근데 하여튼 전세는 사라지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뭐 당분간은 일단 거래가 위축될 것 같고요. 갭 투자나 투기적 수요는 사실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공급, 특히 이제 수도권의 새 아파트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뭐 당분간은 위축되고 이제 거래도 줄고 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겠지만은 뭐 그렇게 계속 안정될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이 이제 2년이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버텨보자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정권이 연장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변화에 맞추어서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현재에서는 그 똑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쓸데없이 집 사서 전세 놓을 필요는 없고요. 또 30세 미만 자녀에게는 증여하거나 집을 사주는 거를 당분간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